자, 오늘 우리 이제 취득세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취득세 2부가 진행이 될 텐데 먼저 453페이지를 펴주시면 전번 주에 진행됐던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번 주에 강의된 내용이 제1절 취득세가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기본 개념은 지방세다. 그 다음에 신고주의로 확정하고 항상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과세 원칙이다? 사실현황이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시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있었고 그럼 다시 넘기시면 부동산 안에는 토지와 건축물 취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임목이나 기계장비, 차량, 선박, 항공기나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냈고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를 하였다. 그럼 취득은 어떻게 했을 때 일체의 모든 취득을 과세하고 그 밑에 양괄호 1번을 보면 일반적인 취득 중에 승계 취득에도 취득세를 낸다. 첫째 승계는 유상승계라고 해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연부 취득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상승계라고 해서 상속, 증여, 기부 그 다음에 직계, 존, 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얘는 매매 등으로 등기상에 썼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일단은 간주하라. 그러나 그 옆에 페이지 가시면 보충 자료에 직계, 존, 비속, 유상거래가 되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봐야 원칙이나 또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인수액도 증여 취득으로 봐야 하나 다음에 해당된 5가지 사건 공파 등대는 유상거래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시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수면 매립과 간척 사업이나 건물의 건축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 취득하여도 의제 취득이라 취득세를 냈는데 첫째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개수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나 그다음 비상장 법인 등에 대한 과점 주주가 돼서 지배권을 취득해도 취득세 부과한다. 1년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간주 취득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으로 60일 이내 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의 시기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럼 취득의 시기는 등기보다 더 사실 원칙에 따라 첫째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동그라미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해당되는 것은 국수 공판장 5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해당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었다. 하지만 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날로 했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2번 그럼 사실과 계약상 잔금 지급보다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일로 일괄 처리하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하단부에 쭉 내려가면 연부취득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취득세는 연부취득만큼은 끊어서 나눔 과세를 해주겠다. 연부금 지급할 때만 하고 그때마다 하고 그 대신에 먼저 등기되면 그날로 하라.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무상승계 취득으로 가면 증여는 원칙이 계약일이 되는 것이고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단부에 가면 상속받은 경우 유증받은 경우는 상속 개실이 취득의 시기였다. 또 유증은 유증 개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또가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국은 분할 계약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등기 등록일로 한다. 왜? 거기 립스틱 하나씩 그려져 있죠. 예, 립스틱 쉽게 발라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원시 취득하면 건물의 건축과 개수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어주는 날 또는 임시 사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 빠른 날로 해달라. 이번에 매립 간척은 좀 생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토지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 토지 지목의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겠다. 그러나 사용이 앞서면 그 날로 하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시면 또 큰 네 번째 네모에 납세무자를 공부했었습니다. 이 취득세 납세무자는 바로 공부상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관계로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세로 본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취득세 면세점과 과세표준과 면세점이 있다. 취득세의 과표 산정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며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회 연부금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취득세의 과표의 적용 기준은 일반적인 것을 밑에 보시면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또한 신고한 가격이 밑에 거시기 하면 무슨 표준액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 거시기라는 것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 표준에 미달했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또 뒷장 넘기면 그러면 시가 표준은 뭐냐? 시가 표준치를 하는 것은 법정 기준액으로서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표한 무슨 가격을 말한다? 개별 공시 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과 시가 표준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주겠다. 그럼 사실가격 그대로 거래금액 해주겠다는 것은 다음에 6가지가 있었죠. 그 6가지 한번 동그라미인 거 확인해 볼까요? 시작. 국수, 공판, 장, 검까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목의 변경, 증축, 개축, 개수의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제일 먼저 증강금액으로 하고 신고하라. 원칙만 알자. 그 다음에 증축이나 개축, 개수에도 증가금액으로 취득세 바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 신고에 따라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득세의 면세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세점은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 안 되면 계산하지 말자. 이쯤에서 생략하자 그런 취지가 됩니다. 이상 약 한 10분간에 걸쳐서 전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할 것은 뭐냐? 출발이 465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바로 세율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설명이 끝날 때까지 잠깐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진도는 취득세 2부입니다. 이제 취득세 우리가 진행됐던 것이 의의 개념을 정리했고 의의와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의 과세 요건을 정리하고 있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겠어? 취득세 납세 절차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세 요건 하게 되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취득세의 과세 요건은 뭘까? 첫째, 무엇이 과세거리인지 무슨 대상을 정하고 과세 대상을 정해놨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을 측정해서 과세 표준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에서 여기서 곱하기 뭐를 하면 세율 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나온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정해서 세금을 내달라.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출발이 뭐냐?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세율 하면 나오는 것이 뭔가? 이것이 산출세액이다. 산출세. 그럼 이제 오늘 타이틀이 뭐냐? 세율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뜻입니다. 세율이 없으면 세액이 안 나옵니다. 그럼 세율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율 공부할 때 퍼센트나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세율은 세월의 흐름에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또 제가 암기 팁도 가르쳐 주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럼 이제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가 일반 세율이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세율이 있고 또 취득세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세율이요? 중과세율. 중과세율. 그럼 여태 이 중과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엄청나게 높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사치성 재산이 막 별장 이런 것을 취득하면, 별장 같은 걸 취득하면 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 세율에다가 4배 더 올려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중과세율은 좀 이따 하고, 그럼 일반 세율 중에서 다른 것은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일반 세율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일반 세율은 첫째가 1. 표준 세율이 구성이 있고 표준치, 표준 세율과 그 다음에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취득들은 두 번째가 특례 세율이 있어요. 특례 세율이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중과와 특례 세율은 변론하고 일단은 표준을 보는 거예요. 표준. 그럼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세율 자체가, 표준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것은 표준치이니까 실제 지방자치 단체별로 적용할 때는, 실제 적용할 때는 이 표준 세율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지방은 이 표준 세율이 법정 표준을 정해놓고 서울은 서울대로 50% 상승 또는 이하 내릴 수도 있고, 또 부산은 부산대로 나름대로 하나의 유동성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법이 정한 세율은 꼭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 표준치를 기준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적용하는 가감 조정하는 세율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바로 표준치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취득세를 한번 내고, 과세관청에 가서 취득세를 한번 내고 또 취득한 물건에 대한 등기하겠다고, 소유권을 등기하겠다고 등기세 또 한 번 내러 가면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찾아가게 돼. 다시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한 사람이 구청 가시면 한 사람이 이제 관장하는데, 처음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취득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나중에 또 가서 며칠 후에 가서 등기하러 간다고 등기세 또 내려왔으면 동일한 사람한테 취득세 한 번, 등기세 한 번, 2번을 내게 되면 납세의무자들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바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2번 가지 말고 한 방에 끝내달라. 그래서 바로 이 표준세율은 첫째가 1. 취득분 세금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하고, 또 이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등기분, 다시 무슨 분? 등기분을 합쳐서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등기할 때는 등기세를 따로 내지 말고 취득세를 냈으면 그 등기분이 포함돼서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취득세는 취득분만 낸다, 아니면 등기분 합쳐서 낸다? 그러면 취득세 낸 걸 가지고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과세 증명서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안에 무슨 세 들어있다? 등기 들어있다. 그럼 원래 이제 이걸 좀 분해를 해볼 거예요. 이 분해를 한다는 것은, 그럼 원래가 취득세에서 취득분이 얼마고 등기분이 얼마인가 보자 이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분필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죠.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취득분은 원래 세율이 얼마냐 이거지. 취득분은 원래요, 바로 어떤 취득을 막노라고, 취득분은 세율 자체가 1000분의 20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1000분의 20에다가 등기분을 합쳐보면 이것이 취득세 세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등기분은 제가 여기다가 1000분의 몇이냐, 요걸 제가 X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진 것이 표준세율이다. 다시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러면 20에다가 플러스 X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취득분은 1000분의 20을 써놓고 요 X라고 하는 것을 안 썼느냐? 등기는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몇 프로 딱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X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X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등기할 때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있어요. 무슨 등기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슨 등록? 출생 등록. 그러면 건물을 짓거나 수면 매립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 새로이 만드는 거, 영어 써도 돼요? 예, 등기부를 뉴 빼빠로 만든 거, 페이퍼, 새로 등기부를 창설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보존 등기다. 그러면 창설된 등기부는 길이 보존할 권리다. 그래서 보존 등기. 무슨 등기? 그럼 보존 등기료는 부동산은 바로 1000분의 8을 내게 돼요. 그럼 1000분의 8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의 등기부에 있던 권리를 사서 이전받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소유권 무슨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게 정말 속상하게 세율이 아주 달라요. 또 첫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상속받았을 때는 1000분의 2가 등기 비용이, 1000분의 3이 등기 비용이요. 또 어떤 건 1000분의 8로 등기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증여받았을 때는 1000분의 15로 내야 되고, 어떤 건 1000분의 8로 내야 되고, 또 돈 주고 산 것은 어떤 것은 바로 1000분의 20 내야 되고 1000분의 10을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는? 원인과 내용 종류마다 등기 비용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등기 세율을 제가 바로 따로 쓸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1000분의 X라고 해놓은 거예요. 1000분의 뭐예요? X.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의 구성은 뭐에서 뭐를 합쳐놓은 것이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해주겠다. 그럼 표준 세율 안에는 다시 묻습니다. 취득분이 얼마? 1000분의 20. 등기분이 1000분의 X. 그럼 만약에 표준이, 예를 들어서 표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표준 세율은 이것은 1000분의 28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28 안에는 28 안에는 취득분이 얼마? 20. 등기분이 8.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바로 상상하고 계시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이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표준 세율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원칙인데 딱 하나는 또 아니야. 하나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다른 것은 다 이것이 규정이 맞는데 뭐냐? 주택을 유상거래하면, 다시 주택을 무슨 거래? 유상거래했을 땐, 그럼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취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취득에서 등기까지를 할인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인. 왜? 국민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취득세를 많이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 여기 보세요. 주택을 뭐 했을 때? 유상거래. 그럼 주택을 뭐 했을 때? 약자로 주유하면. 뭐 하면? 주상 안 돼요. 주택을 상속받아도 안 돼요. 주증도 안 되고, 오로지 주택을 무슨 거래했을 때만? 유상거래했을 때만 다음과 같이 그 가액에 따라서 할인해서 적용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할인하느냐? 할인 적용이 주택의 거래가액이 첫째가 바로 6억 이하면, 6억짜리 이하는 6억 이하짜리 집은, 6억 이하짜리 주택은 세율 자체를 많이도 하지 말고 1000분의 10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마치는 데 받아라. 그럼 주택은 6억 이하는 얼마? 1000분의 10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짜리, 9억 이하의 주택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0분의 몇으로 한다? 20을 적용하겠다. 1000분의 20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9억을 초과하는 주택, 9억을 초과하면 한 채당 기준으로 9억을 초과했을 때는 1000분의 몇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30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표준은, 다시 뭐의 표준은? 주택의 표준은 할인 적용하라. 20과 플러스 X 기준이 아니라 뭐다? 주택은 바로 그 가액에 따라 바로 1000분의 몇과 10, 20, 30 따라서 우리는 주유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 했을 때? 주유하면 표준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용하라. 10, 20, 30 이 안에는 취득분, 등기분을 포함해서 믹서해서 이렇게 할인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만 아니라면 원래대로 표준 20에다 플러스 X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표준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바로 책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465페이지. 자, 46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일반 세율 나와 있다.
그중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표준 세율, 밑에 있는 박스의 세율은 표준치고 실제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알아서 가감 조정해라.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가감 조정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만 해놨어 이렇게. 그럼 이제 풀어보자. 밑에 가시면 이제 9번부터 첫째 1 동그라미 1번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한 이전 등기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농지는 1000분의 몇이다? 23. 자, 분석합시다. 1000분의 20 안에는 23 안에는 취득분이 얼마? 20. 등기분이 얼마? 3. 그럼 상속을 한 농지 취득은 등기분은 1000분의 몇 밖에 안 돼? 3. 취득분이 얼마? 20. 그래서 합이 23이 됩니다. 근데 농지가 아닐 때 농지 이외의 상속받은 주택이나 임야나 농지가 아닌 모든 상가나 이런 모든 구조물, 건축물 이런 것들은 1000분의 몇으로 하라? 28로 하라. 그럼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다시 한번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주유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주택은 1000분의 몇이다? 28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또 상속만 있는 것인가? 밑에 무상승계 증여도 있네. 그러면 증여나 기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증여나 기부를 받게 되면 또는 무상승계하면 이 무상승계는 증여, 기부 등이 있지만 그 등 안에는 재산 분할을 받는다든가 무슨 분할? 재산 분할. 또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합병도 무상승계입니다. 이 합병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런 무상으로 승계했을 때는 증여 등을 포함해서 무상승계는 제일 먼저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28로 해라. 취득해서 등기까지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럼 뭐냐? 일반 법인이나 또는 개인 간의 증여가 있을 때 1000분의 몇으로 하라? 35로 하라. 그는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1000분의 몇이다? 35. 상가를 증여를 받아도 35. 다 증여는 일반 개인 간의 증여는 다 1000분의 35야.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외의 기타 승계 취득. 그럼 기타 승계 취득은 뭐가 되느냐? 1, 2 이외의 한마디로 기타 승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이외의 기타 승계 취득에는 바로 뭐냐?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이러한 유상 거래가 원인 것들. 다시 무슨 거래가 원인? 유상 거래가 원인인 것들은 첫째가 농지는 1000분의 30으로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시골에 농지 하나 샀다? 세율이 얼마가 된다? 돈 주고 산 것이니까 1000분의 30. 그 안에는 뭐뭐 들어있어요? 취득분 얼마와? 20과 등기분 10 들어있어. 10.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 주거용 주택을 유상거래한 거니까 주유하면 얘는 할인 적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 둘 셋. 주유하면 하나 둘 셋이. 그 다음에 밑에 농지와 주거용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000분의 몇으로 하라? 40 적용해달라. 그럼 농지는 3번 정도 생각하고 사시고 살려면 농지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4번 생각해라. 하지만 주택만 유상거래할 때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율을 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상승계에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와 바로 이외의 재산을 볼 때 주택만 변론하고 농지 이외의 것들은 4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는 몇 번만? 3번.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들은 서너 번 생각해달라. 그래야 바로 취득의 바로 뭐냐? 한마디로 바로 그 논점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유상거래는 몇 번 생각한다? 서너 번 생각하라. 뭐만 빼놓고? 주택. 주택은 뭐예요? 어차피 주유하면 하나 둘 셋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원시 취득이 나와요. 매립이나 건축하여 원시 취득했다면 바로 보존 등기할 것이며 바로 그 취득분과 등기분이 합쳐서 1000분의 몇이다? 28을 적용하라. 1000분의 28입니다.
그럼 그 안에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20, 그 다음에 등기분이 얼마? 8. 그럼 보존 등기료가 8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 뭐냐? 이 세율표를 애우면 좋지. 첫째,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무슨 식으로?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 표준세율 구성과 내용 원인에 따라서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세법은 주관식이 아니죠. 중개사는 객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내용 보고 세율을 찍으면 돼. 그러니까 애써 암기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세율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암기 팁은 간단해요. 그럼 이제 상속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암기 팁으로 갑니다. 상속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을 때 젊어서 받는 게 좋아? 늙어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노력이 없이도 잘 살려면, 이 세상을 잘 살려면 28 청춘에 상속받으면 되지요. 답 나왔네. 이 세상 23 있지요. 이 세상, 이놈의 세상 언제 상속받자? 28 청춘에 상속받자. 이제 끝났어. 그거 하나는 됐어. 다음 그 밑에 증이야. 옛날에 고등이 시절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 할 때 엄마 돈 이렇게 하면 잘 안 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돈 달라 할 때 2배를 더 탔어요. 저 형보다. 저는 항상 어머니를 칭찬했걸랑요. 그냥 공짜로 돈이라도 얻어 쓰려면, 증여관계를 받으려면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학교 가면서 가방 들고 얼굴 쳐다봅니다. 어머니 쳐다보고 그 나이 됐는데도 언제나 28 청춘이시네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하면 돈이 막 나왔어요. 그럼 첫째 28 청춘 사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4개가 끝났잖아. 사모님이 28 청춘이시네요. 그럼 바로 증여가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비영리 사업자는 주로 종교단체나 그다음에 정당단체, 정당 아시죠? 무슨 당? 더불당, 민주당 또는 뭐예요? 숭고리당 뭐 이런 당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이제 한마디로 세 번째의 경우는 기타 승계. 기타 승계 취득은 뭐냐? 유상 승계니까 돈이 들어가는 승계 취득은 서너 번 생각하자. 기본 잡고 몇 번 생각하자? 서너 번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주택은 주유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매립이나 건축 이런 것은 늙을 때 집 짓기 힘들어. 젊어서 지차. 이 발청춘에 바로 집 지차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 이것을 뜻만 참고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율이 이 복잡한 것이 다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상속은 이놈의 세상 무슨 청춘에 상속받고 28 청춘 어머니한테 용돈 쓰려면 뭐예요? 28 청춘에 사모님 하면 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서너 번 생각하자. 주택만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추면 다 됐잖아요. 집 짓는데 얼마다? 언제 얼마 집 짓는데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젊었을 때 28 청춘에 건축도 하고 매립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세율이 다 정복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핵심이나 딴 쪽에 가면 조금 더 쉽게 더 빨리 또 바로 습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경험이 중요하듯이 처음 했던 거 상속은 뭐다? 이놈의 세상 뭐예요? 28 청춘.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 둘 셋. 요것만 좀 신경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이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다음에 한 장 쓱 넘겨봐요. 조심스럽게 넘기세요. 준비됐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특례라 해서 특례. 이 특례는 뭘까? 먼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알면 안 돼. 뜻을 알아야 돼. 이거 뜻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지금. 이 특례는 원래는 소유권 등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으로 가야 될 텐데, 표준 세율은 원래 취득과 등기 짝으로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짝꿍이 있잖아요. 취득 짝, 등기 짝, 이렇게 짝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하지만 짝이 없는 외로운 취득들이 있습니다. 짝꿍이 없어. 그럼 무슨 뜻이냐? 특례는 표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합칠 수가 없는 취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 특례 중에서 취득은 존재하는데 뭐는 존재하는데 취득은 있는데 그에 따른 짝꿍 뭐예요? 등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소유권 등기가. 근데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분이 없는 취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취득 특례라 그래. 무슨 특례? 취득분 특례다. 이 소리는 취득분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득은 존재하고 안 하고 하는데 상대적인 뭐가 없다?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등기에 짝꿍이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취득분과 등기분이 합쳐진 것이 표준인데 취득은 존재하나 등기가 없다면 취득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세율을 합쳐야 돼? 아니면 요것만 해야 돼요? 1000분의 몇만? 그렇죠. 잘한다. 1000분의 몇만? 20만 적용해야 되는 등기 짝꿍이 없는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배웠어요. 취득의 방법 중에서 잘 생각해 봐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냈던 자가 건축물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했다면 우리가 그 건축물에 뭐라 그래? 개수. 개수하면 증가분으로 취득세를 낸다 그랬죠. 그럼 건축물을 개수했다고 있는 등기부 찢어버리고 다시 만드나?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진행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런 바로 짝꿍이 없는 취득은 취득분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 취득분 특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취득분 특례는 1000분의 20짜리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까? 책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큰 두 번째 466페이지 밑줄 한번 그어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1과 2에 해당되는 특례세율로 하라. 그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1번은 1000분의 20을 적용할 대상. 얘는 1000분의 20만 해라. 왜 그럴까? 첫 번째가 1. 건축물에 개수가 있어요. 개수. 개수는 한번 잘 보세요. 기존의 건축물을 현재 갖고 있다가 이미 다 취득세를 내었던 갑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를 해서 요 시설 설치된 가액 증가가 증가분이 1억이 나왔다면 요 증가분은 소유권 등기는 하지 않으나 취득이라는 사실은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럼 등기 짝꿍이 없는 것들은 1000분의 몇으로? 20. 그래서 개수에 한 가액 증가 1000분의 20으로 해라. 개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지목의 변경이 나와 있다.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바꾸게 되면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등기부에다가 기재상만 바꾸는 거예요? 기재상만 바꾸는 것이지 소유권의 이동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만 내라? 1000분의 20. 그래서 지목의 변경이 한 가액 증가는 1000분의 20을 낸다. 그래서 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점주주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점주주는 무슨 주주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지배권 취득인데 지배권 비율만큼 취득세만 매기면 되지 등기가 넘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 과점주주는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충실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서 과점주도 그러하다는 것을 과자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저 시설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시설이 있어요. 시설. 그러면 시설은 뭐냐? 레저 시설 그러면 이 건물에도 밑에 지하층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도 지붕은 없는 구조물로서 설치물이지만 바로 그 설치자가 취득세를 낸다 그랬죠. 그럼 남의 등기부에다가 시설물 설치했다고 등기를 하나? 등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설물은 취득세를 내기는 내는데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무슨 대상이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취득세에서는 취득은 있으나 등기 짝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뭐냐? 시설의 취득입니다. 시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보시면 1년을 초과하는 일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끄트머리에 등에는 기타 등인데 등자를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마지막 줄은 일자와 끄트머리에 등자 동그라미 쳐놓고 1등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토지에다가 임시용 건물을 짓습니다. 특히 어떤 공사 현장에 가면은 공사 현장 사무실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임시 가건물이에요. 그리고 임시 가건물이 존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것들은 몇 년 미만? 1년 미만인 것들은 우리 세법에서는 부동산으로 안 보고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를 해버립니다. 무슨 과세요? 비과세. 그러나 이 임시 가건물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1년 이상이 되면 1년을 초과하면 1년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존치 기간이 1년이 넘어간 것들은 이것은 하나의 동산성이 아니라 부동산과 진배는 없다. 그래서 1년이 초과하는 임시 가건물은 취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을 초과한 것은 취득세를 매긴다면은 임시 가건물까지 또 우리가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임시 가건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임시 가건물 중에서 1년 이하짜리는 뭐하고? 비과세로 떨고. 미만이 쓰니까 이상하다. 이하로 써줄게요. 고쳐줄게요. 1년 이하짜리는 무슨 과세하고? 비과세를 하고. 1년을 초과한 것들은 과세하는데 하고 싶은데 또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건 등기 짝꿍을 다 잃은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건물들은 취득세를 내는데 내는 기준은 등기 짝이 없으니 1000분의 몇만? 20만 낼 수밖에 없는 큰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서 1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등이 있어요. 등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은 이제 기본서 시간에 충실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자, 짝일은 기러기들 잡자. 기러기 중에서 취득은 있으나, 짝일은 기러기들 중에서 취득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는 것은 뭐뭐가 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시작. 개변, 과시, 1등. 개변을 과시하면 1등이다. 이렇게. 무슨 변? 개똥이라 그러지 말고 개변. 개변을 과시, 자랑하면 뭔가 1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세를 적용하자. 특례 다 같이 시작. 개변 과시 1등. 다시 한번 시작. 개변 과시 1등. 이것만 해주면 특례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취득세 세율 중에서 1000분의 20만 적용해야 될 대상 취득으로서 틀린 것을 해놓고 개변 과시 나오고 엉뚱한 거 나와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출제되니까 약자로 이것은 애울만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기준은 한 3년 동안 시험 문제 이 내용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자주 출문했던 거예요. 지금 조금 쉬었다 안 쉬었다 이 지문이 쉬었으니까 출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별을 갖다가 본인의 나이 수만큼 좀 해주세요. 왕별 하나를 10살로 하고. 다 표시하셨습니까? 네, 동생 본인이 10살이야? 별이? 나이 수니까 29이니까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3개째에다가 10분의 9 이렇게 해야지. 그만큼 하라고, 그만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분만 내는 특례를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냐? 두 번째 특례는 이거예요. 취득은 존재하는데 요 취득분 자체는 과세함이 부적절해요. 취득분이 과세하기 좀 부적절하고, 하지만은 취득에 따른 등기는 제대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등기는 제대로 하는데 취득은 있으나 이것이 바로 취득의 사실,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취득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것은 뭐를 잃은 기록이었어요? 등기 잃은 기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는 제대로 되는데 뭐 잃은 거예요? 잃지는 않았어요. 취득은 취득인데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취득 사실이 실질 재산의 증가가 없다고 보는 것들, 또는 세법상 취득분에 대한 특혜를 주고 취득분을 빼줘야 할 것들. 그럼 이런 것은 부적절, 취득분을 과세하기가 부적절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의 취득 자체는 형식상만 취득이다. 다시 무슨 상만? 형식만 갖춘 것이지 실질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나 진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적절하다. 무슨 적절하다? 그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얘는 위의 것은 뭐 이런 기록이고 등기 이런 기록이.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취득이 있으나마나한 등기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표준은 뭐와 뭐를 합쳐진 거다? 취득과 등기가 합쳐졌다면 등기분만 낸다면 쉽게 하면 요 X값만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율표에다가 등기분은 요 부적절 취득이 부적절한 형식상의 취득은 등기만 일어나니까 취득 잃은 기록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 경우에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천분의 X를 적용하라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X가 뭔데? 그래서 X값을 하라 할 수가 없어서 표시는 어떻게 해놨느냐? 표준 세율에서 무슨 세율에서? 표준 세율에서 마이너스. 이 표준은 천분의 20과 X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이 천분의 바로 X와 바로 취득분이 합쳐진 표준에서 천분의 몇을 빼주면 천분의 20을 빼주면 이것이 등기분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28이라면 표준이 28이라면 천분의 몇을 빼버리면 20을 빼면 8만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의 산식을 표준에서 천분의 몇을 빼서 20을 빼서 바로 취득 잃은 짝에 대한 등기분만 매기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등기분 특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등기분 특례가 무엇이 있는지 도표를 보겠습니다. 기억. 밑줄 한번 그어보자. 동그라미 2번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 세율 해놓고 표준에서 마이너스 천분의 몇을 빼라. 이 소리는 그냥 사실상 있기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취득 잃은 기록이에요. 취득을 잃은 기록이들. 그러면 첫 번째가 1. 기억. 상속.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취득과 등기분이 합쳐서 얼마예요? 23. 그 다음에 농지 말고 그 밖에 이외 농지 이외의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되면 아까 그랬죠? 천분의 뭐예요? 28. 그래서 이놈의 세상 28 청춘에 상속받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취득을 잃어버렸다면 취득을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분의 몇을 빼주면 20을 빼주면 천분의 몇만 남고 천분의 3만 남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이라면 여기서 천분의 20을 빼면 천분의 20을 빼면 천분의 몇만 남는다. 천분의 8. 그래서 우리가 등기 특례는 3과 8로 적용해 주자. 이것이 상속에 의한 특례예요. 근데 상속을 받았을 때 원래는 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어느 사람 어떤 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A와 B가 나와 있다고. A는 뭐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다. 집이 없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상속해 줬다면 상속받은 가족은 가옥이라고 하는 생필품을 인수받은 거 아니에요. 집이 두 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받은 것 중에서 오로지 주택을 한 채만 받았다면 다시 몇 채만? 그럼 집 없는 자가 주택 한 채를 받았을 때는 특례를 해줘라. 가옥 승계 인정해주자. 그래서 천분의 몇을 뺀다? 20을 빼주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험 볼 때 잘 추려야 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세율이 몇이냐 물어봤을 때는 천분의 몇을 답하고 28. 그런데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천분의 몇을 빼고 20을 빼고 천분의 몇만 8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상속에 한 가옥 승계는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런 것은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 주택을 상속을 해줬다면 나는 주택을 받은 순간에 1가구 1주택이 된 거예요?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또는 실제 실습을 할 때 아무래도 아버지가 집 한 채 줄 것 같다. 취득세를 좀 줄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있는 집을 다 정리해버리고 한 개도 안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해주면
그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 아니, 알아서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칠판 보시고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1000분의 몇인데 23인데 이걸로 가야 돼. 그러나 무슨 농민이 자경 거기다가 자경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자경은 농촌에서 2년 이상 영농 종사하는 자예요. 영농에 종사한 자. 그러면 자경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도해지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골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농지를 받았다면 원래대로 1000분의 몇이고 23. 하지만 농사 짓는 자녀들이 바로 그 영농을 상속받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1000분의 몇에서 23에서 얼마를 빼주고 20을 빼주면 1000분의 3만 내게 됩니다. 저는 이 자경 농민에 대한 농지 상속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농지가 꽤 돼요. 그럼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기대성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상을 치르고 3호제 끝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가족이 회의하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5명이 되더라고. 근데 원래는 총 6이 돼야 되는데 5이라는 거예요. 난 이상하다 그래서 괜찮아 뭐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매제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민영인데 민영이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약조를 했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럼 최소한 나는 상속권은 없어도 상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섭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섭하더라고 그게.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왜 재산 안 받아왔냐고 구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다짐을 했지. 그러면 장이라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그걸로 끝났지. 그럼 혹시 장모님 재산도 나중에 포기할래? 그랬더니 그거는 안 포기할게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 재산 쪽은 이제 그때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농지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브리핑을 했죠. 이제 방법을 연구해야 되니까. 조세 세금 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을 좀 부풀려서 지금 농지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에서 100억이다. 이 식구들이 농지를 갖다가 외지 사람들이 영농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농지에 대한 세금이 바로 100억 곱하기 100억이라면 꼭 100억 되는 건 아니고 공 하나 빼면 되니까 자 100억이라면 곱하기 1000분의 몇으로 한다. 농지니까 23이니까 바로 우리 식구가 부담해야 될 상속 받을 사람이 부담해.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빼고 상속 포기했으니까 상속 받을 사람이 부담할 세금이 2억 3천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거기다가 농특세, 지방교육세 좀 요래조래 합치면 농특세 조금 농특세는 없다 하더라도 뭐 이걸 요래조래 합치면 2억 한 모든 수수료에서 2억 한 4천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2억 4천을 내라고 내가 등기까지 다 해줄 테니까 2억 4천만 원 당장 지금 다 내놓으라고. 상속 처리해 주겠다고. 약간의 고조로 하면서 왜? 나는 못 받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묻더라고요. 매제 세금 줄이는 방법이 없어? 그건 하나 있다.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라. 이 모든 농지를 영농의 가치에 종사했던 바로 장모님 앞으로 소유권을 다 넘기면 세금은 이렇게 변한다. 첫째, 2억 3천짜리가 세금이 100억에 곱하기 2억 3천짜리가 얼마 떨어지니까 이 1000분의 20 빼니까 1000분의 3원이 됩니까? 일단은 2억짜리 빼고 얼마? 3천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그 3천만 원 중에서 또 자경 농민은 이거와 별도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자경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또 거기에 절반의 세금이 감면이 된다. 절반 세금. 그럼 3천 낼 것 중에서 특례법에 따라 반을 또 깎아주니까 얼마? 1,500.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모든 채권 다 상가해서 1,800이면 상황이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억 3천을 내겠느냐?
아니면 1800으로 해서 장모님 앞으로 다 돌리겠느냐 재산을.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난리에서 신서방 역시 세무쟁이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뭔가 꽃이 핀다는 거야. 그 꽃은 그들의 꽃을 핀 거야. 내 꽃을 피우는 거야. 그때 모든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신서방 훌륭하다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 상속에 대한 농지를 장모님 앞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입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게 상속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처가집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 농민이 상속을 받아야 이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법인의 합병이 나옵니다. 합병은 법인과 법인이 합치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상 재산은 커졌으나 실질 재산의 증가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합병이에요. 갑법인이 있어요. 갑의 법인이, 잘 들어요, 갑법인이 식구가 10명이고 사과가 10개 있어요. 사과를 부동산으로 하고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명에서 10개를 나눠보면 입이 다 똑같다면, 입 크기가 같다면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한 개씩 돌아가요. 또 을법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을법인도 바로 뭐냐, 한마디로 식구가 10명이고 사과가 몇 개? 10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을법인도 한 개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법인 대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 또 토지와 토지가 합치는 걸 뭐예요? 합병. 또 법인이 합치는 것을 뭐예요? 법인 합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합병? 그럼 합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뭐예요? 토지 합병도 있고, 바로 법인과 법인이 여러 개 법인이 하나로 합치는 뭐예요? 법인 합병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인의 합병을 말해요. 그러면 A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 통합을 했다면은, 이제 잘 봐요. 사과는 합병을 했으니까 사과는 몇 개가 됐고 20개. 그다음에 식구는 몇 명? 20명. 그럼 결과적으로 봐요. 사과라는 그 명칭의 등기는 열로 넘어왔으나 식구의 몫을 나눈다면은 20개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몫은 도로 한 개지요. 그럼 이러한 취득은 조금 뭐의 취득세까지 내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합병에 의한 승계는, 무슨 승계는? 합병 승계. 그럼 합병 승계는 원래 이게 무상 승계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회사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승계다. 원래 일반적인 무상 승계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면, 아까 우리가 무상 승계는 1000분의 35라 그랬죠. 증여나 무상 승계 이런 거 1000분의 35에서 합병에 의한 승계는 1000분의 몇을 빼고 20을 빼주면 얼마만 남는다? 1000분의 15만 남는 게 법인의 합병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건축물에 이전이 있다. 이전은 이겁니다. 칠판 보시고요. 잘 봐야 돼요. 이전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이게 공장 부지예요. 공장 부지가 좀 꽤 넓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쪽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도로는 바로 한마디로 그 동네 도로예요. 동네에 대한 진입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가 공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1억짜리 공장을 차려서 여기서 이제 출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차가 나가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요걸 갖다가 여기로 옮겨서 길이 있는 것이니 차라리 공장을 여기로 고속도로와 접해서 지음으로써, 뭐에 지음으로써? 접해서 옮겨서 축조함으로써 바로 유통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대지 내에서 1억짜리 건물을 여기서 철거하고 다시 위치가 변경된 이쪽으로 짓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의 이전이다. 뭐라고요?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은, 잘 들으세요. 우리 세법상은 이전은 신축과 같은 거예요. 이걸 이쪽을 갖다가 멸실해서 옮긴 거니까, 철거 멸실하니까 이동을 시켰다. 이거 이동을. 그럼 이거 바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몇이고 28, 힘 있을 때 집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28에서 다시 얼마 했어요? 28에서 같은 대지 내에서 옮기는 것은, 이건 또 새로운 증가 취득이 좀 보기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건 하나의 등기만 새로 만드는 형식 취득으로 인정하여 이전 축조는 1000분의 몇을 빼주겠다? 20. 그러면 28에서 1000분의 20을 빼면 얼마 남는다? 8. 그래서 바로 이전 축조는 등기분 취득세만 내달라. 바로 그런 취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전 밑줄을 그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규정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 시 재산 분할이다. 거기다 밑줄 그시고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대가를 주고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받았는데 증여받은 거예요? 자기 걸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뭔가 취득세를 또 매기기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전은 한마디로 분할은 이거예요. 자 보시고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재산을 100억이나 모았대요. 또 재산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심이 있었는지 이혼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혼하기로 하고 위 자료가 아닙니다. 재산 분할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분할?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바로 50억을 재산 분할해 주기로 했다. 그럼 재산을 분할받게 되면 이 재산 분할 자체는 무슨 승계다? 무상이다. 돈을 준 건 아니다 이게. 그럼 무상 승계했을 때는 일반적인 무상 승계는 1000분의 35 아닌가? 아까 우리가 증여나 무상은. 아까 증여나 무상은 사모님 이팔 청춘 했잖아요. 그렇다고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사모님 이팔 청춘이가 사모가 된다. 근데 재산 분할은 자기 걸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증여 취득입니까 이게? 찾아온 취득이니까 바로 명의만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1000분의 20이라는 취득분을 빼주고 1000분의 몇으로 해주겠다? 15만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재산 분할은 어떤 취득을 막론하고 1000분의 15짜리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산 분할 취득은 1000분의 몇이다? 15. 그럼 혹시 시험 볼 때 부부지간에 상가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택이든 따지지 말고 재산 분할은 무슨 승계다? 무상 승계. 하지만 자기 걸 찾음 취득이니까 1000분의 몇을 빼줘라. 20을 빼줘라. 그럼 어떤 취득을 막론하고 재산 분할은 1000분의 15야. 다시 한번 뭐예요? 1000분의 15. 그럼 시험장에서 이혼 시 무엇 따지지 말고 재산 분할 떨어지면 무조건 1000분의 몇이다? 15로 찍으면 다 맞게 돼 있어요. 1000분의 몇으로 한다? 그래요. 15. 생각 안 나지요?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겠죠 이제? 그죠? 15. 간단해요. 이리 오너라 분할하자 그러면 됐어요. 1 5잖아. 다시 한번 뭐 하자? 이리 오너라 분할하자 이렇게. 1 5야. 1 5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재산 분할은 이리 오너라 분할하자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례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충을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을 봐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몇 년까지? 몇 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년이 경과하면 분할권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건 민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뭘 이렇게 밑줄 긋습니까? 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잘 맞춰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잠시 후에 중과세를 넘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